신혼부부가 이제 이혼 위기가 언제냐면 내가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걸 그냥 얘기 안 하고 결혼했다. 이건 다 사기당했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통계보다 실질적으로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 연애할 때 다른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계에 잡히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상담한 경우에는 신혼여행 갔다가 중간에 오는 분도 있어요. 캐리어가지고 와서 나 이혼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연애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결혼식 올리자마자 완전히 그냥 남편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애 기간이 좀 짧고 결혼하신 분들이 좀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가 이제 이혼 위기가 언제냐면 임신 출산 때 좀 많이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그 슬기롭게 해결을 못하면 또 바로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이제 만삭 아내분이 이혼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출산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너무 서운하게 한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내가 이제 결혼하니까 너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신혼 때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잘 도와준다, 아내가 너무 집안일을 잘한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안 도와준다, 자기 일만 한다, 밖에서 그냥 안 들어온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힌트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상대방이 얼만큼 나를 배려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실 채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요. 사실 채무 있는 게 죄는 아니죠. 우리 살다가 채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있어요. 그럼 미리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난 부모님이 많이 안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이 좀 생겼다. 아니면 내가 무슨 등록금 때문에 빚이 생겼다. 이렇게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얘기 안 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왜 빚이 있는데 속이 결혼했냐? 이건 뭐 다 사기당했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채무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다. 난 몰랐다. 이혼하고 싶다고. 뭐 큰 액수인 경우는 물론 몇 억 뭐 이런 경우, 심지어는 뭐 카드 대출 몇백만 원인데 난 이것도 싫다. 내 사전에 빚은 없다. 내 배우자가 왜 카드 빚이 몇백만 원 있느냐? 난 도저히 용납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왜 얘기 안 해?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사실 부모님이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사람과의 뭐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했다고 또 속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다 얘기하세요. 그냥. 다 얘기하고 뭐든지 다 얘기해. 내가 조금면요. 아니면 서로 그냥 결혼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딱 날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다 얘기하는 걸로 하자. 서로 뭐 이날은 뭐 가족관계 얘기하고 이날은 경제적인 문제 얘기하고 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변호사가 얘기하라는 거 얘기했어. 상대방이 막 너무 못 참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빚이 생길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용납, 그러잖아요. 헤어졌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그렇잖아요. 피곤하거든 그런 사람이 살면 인생. 내가 왜 평생 피곤하게 사냐고. 그거 다 이해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거의 99.9999%가 우리 부부는 성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부부 너무너무 잘 맞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른 건 다 안 맞지만 뭐 너무너무 잠자리 잘 맞아요. 근데 이혼하고 싶어. 그럼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게 very important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속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정답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횟수라든지 방법 뭐 그런 거는 다 부부가 서로 좋으면 돼. 서로 좋으면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제3자가 관여하면 전혀 아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결혼 전에 사실 미리 알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 완벽해. 뭐 성격도 좋고 뭐 나도 배려하고 다 좋은데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 사람하고만 하면 난 너무너무 괴롭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상상이 가겠죠. 그런 상황이면 사실 생각해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내가 괴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못 살거든. 남자건 여자건. 이것도 결혼 전에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또 피지컬 뭐 신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그 의지와 다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난 이 사람 사랑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물론 받으면 되겠죠. 근데 치료도 안 받든지 아니면 치료받아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찰이 생기죠. 사실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것도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 전에 서로 교환하는 게 많아요. 외국에는. 그러니까 혼전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 재산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아요. 신체검사, 건강검진. 그거를 서로 교환을 하거든. 내가 이러이러해서 비뇨기과부터 해서 내과, 정신과 다 해서 검사해서 주는 거예요. 문제 없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비뇨기과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무정자증이 나왔다. 그러면 미리 고지를 하는 거예요. 괜찮겠느냐? 우리 아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근데 아내가 쿨하게 나 좋다. 아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죠? 서로 결혼 전에 다 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모르고 했다. 근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 뭐 속았느냐 안 속았느냐, 뭐 혼인 취소니 뭐 기망이니,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우리도 결혼 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환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안 하잖아요. 건강검진표 가져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세상을 뭐 못 믿는 건가? 아니면 재산 내역 같은 거 가져와.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 학력 같은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력소 같다 이런 경우 많아요. 뭐 워낙 우리나라 비슷한 대학이 많잖아요. 4년제냐, 뭐 또 뭐 2년제냐, 또 뭐 이게 또 사이버대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유학 갔다고 왔다 하면 미국도 워낙 이게 또 비슷한 이름이 많거든.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버드 어학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이게 서로 신뢰도 생기고 좋거든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야 봐요. 집안일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이냐, 뭐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생활비는 얼마 부담하고 경조사는 언제 어떻게 참석해서 그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이때는 언제 하면 사이가 좋을 때 해야 돼. 사이가 좋을 때. 사이가 나쁠 때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싸우니까. 연애할 때도 사이 좋을 때 하면은 재밌잖아. 이거 뭐 세탁기 뭐 누가 세탁하고 뭐 빨래 건지 누가 하고 누가 할까 이거 막 서로 알콩달콩할 때 쓰면은 이게 좋아야 재미도 있고. 이런 걸 써두면 처음에 쓸 때는 좀 치사하죠. 뭐 이거까지 써야 돼? 우리가 뭐 계약서 이거까지 해야 돼? 혼전합의서 이거까지 해야 돼? 처음에 조금 불편하죠. 근데 이거 받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마음 편하지. 우린 다 알고 결혼한 거고 다 합의했으니까.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당신 약속했는데 왜 안 해? 그러면 미안해. 내가 이거 약속했는데. 본인이 약속한 거는 지켜야지. 결혼한 것도 일종의 큰 약속 아닙니까? 약속에는 진통이 따르거든. 근데 합상과 약속을 잘하면 그 다음에는 평탄하잖아요.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은 너무 검소해. 너무 검소해서 진짜 막 소위 말하는 짠돌이, 짠순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알뜰살뜰하고 가계부도 막 잘 쓰고 막 100원 뭐 1000원 하나까지 다 쓰는 경우 있잖아요. 한 명은. 근데 한 명은 난 너무 펑펑 써.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예전에 지인이 뭐 전문직이 있었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미인을 원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 남자가. 근데 이혼했어요. 그렇게 본인이 좋다고 한 여자가. 왜냐면 본인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여자가 쓰는 게 한 달에 1500, 2000이야. 계속 마이너스만 되니까 마이너스 메꾸는 거야. 그거 몇 달은 하지만 그거 살 수 있겠냐고. 맨날 여자가 그냥 호화 사치하고 뭐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자기 꾸미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맞춰가? 계속 1000만 원씩 마이너스인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아껴 쓰라. 그 여자 뭐라 그랬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모르기는 했어? 그럼 그 정도 당신 능력밖에 안 돼? 못 살죠 평생.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겉에만 외모 뭐 조건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거 오래 못 가요. 이거 예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외모 오래 못 간다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연애할 때 정말 나는 예쁜 여자가 뭐 미인 좋다. 그거 잠깐만 연애만 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여자도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일부 얘기죠. 일부는 그 외모 그거 조건을 갖추려고 더 많이 투자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맨날 외모만 갖고 본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아예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향이. 그 성격과 약간 성향은 다르잖아요. 인격이 좀 있는데 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를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정말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막 이긴 사람 아닙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 도우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잖아.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나한테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냐.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사는 게 맞아.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맛집을 가잖아. 디저트 집에 갔는데 양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딱 한 개가 남았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인데 근데 둘 다 배고파. 근데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권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먹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나 배고프니까 나 먼저 먹어야지. 그냥 무의식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보면 힌트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의 욕구가 중요한 건지 본인도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한 거 아닙니까? 그거 사소한 건 뭐도 알 수 있어요.